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세 가지 재료 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FMC인데요. FMC 전후에서 시장의 영향력 글쎄 무덤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는 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 장거리 미사일 쏠 수도 있다. 오늘 위협적인 소식이 장중에 장 초반에 들려왔었습니다. 여기 조금 움찔했었지만 결국 중국 관련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은 빵끝 웃는 모습입니다. FMC는 그냥 무덤덤했었는데 의외로 북한 이슈가 나오면서 장 초반 약했고 이후에 지금까지 빠르게 힘을 내고 있는 것은 중국 지표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오늘 큰 그림만 갖고 있으면 시장을 보는데 무리가 없을 듯 싶은데요. 시장이 많이 기다렸었던 7월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고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맞췄는지 마감가부터 3대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 역시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하락이긴 하지만 하락은 하락입니다. 하락했었죠. 그런데 나스닥만큼은요. 12년 10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나스닥은 지금 3,626.37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우도 소폭 빠졌다고는 하지만 다우와 S&P 500은 장중에는 일단 사상 최고치 경신에는 성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FOMC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많이 떨쳤습니다. 양적 완화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시장이 원하는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소위 출구 전략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 단서는 성명서 문구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미 예고된 대로 버냉키 연준 의장은 번갈아 가면서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동적인 기자회견을 안 하는 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 내용을 보고 FOMC 스탠스를 파악해야만 했었는데 다들 이 문구 해석에 한창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조금 내렸다라는 점에서 곧 있으면 있을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출구 전략설이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얘기가 좀 어려운가요? FOMC 성명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양쪽 완화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 정도 채권 매입을 유지하겠고요. 일단 규모는 지금 줄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제로금리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표와 연동된 얘기, 지표 가이던스도 똑같았습니다. 경기 판단을 하향한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을 연준이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 미국 경제가 조금 덜 강해지고 있다. 조금은 이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썼냐면 미국 경제가 지금 다소 완만한 확장을 하고 있다. 이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다소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지난달에 썼었다면 이번엔 그냥 다소가 없는 완만한 확장세를 띠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더 미국 경제가 지난번 뷰보다는 조금 덜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조금 하향시킨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우려 섞인 표현들을 했는데 그 근거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모기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주택경기 회복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재밌죠? 연준에서 양쪽 하나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가 지난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고 무엇보다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급등해서는 주택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양쪽 하나 끊을 수가 없겠죠. 약을 계속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상 먼저 나온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좋았다라는 겁니다. 깜짝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는 얼마였었죠? 1%가 채 안 되는 잘 나와봐야지 한 1%. 이전 분기, 그러니까 1분기의 확정치가 1.8% 성장이었었는데 이번에 1.7% 정도의 성장, 깜짝 성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1%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요. 이 2분기 GDP가 먼저 나왔습니다. 뉴욕 주식 개장하고서. 그래서 뉴욕이 좀 떴었죠. 그러다가 다우가 마지막에 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오르고 끝났다고. 장중에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바로 그 이유가
연준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입니다. 물론 출구 전략 우려는 좀 떨치긴 했으나 언젠가 이거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약을 더 맞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경기가 상황만큼 빨리 좋아지지 않는구나. 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출구 전략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봐 연준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때문에 경기가 여러분 별로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라고 진정을 좀 시킨 것이 아닌가?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7월 달 ADP 쪽에서 집계한 민간 고용인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 쪽은 정부 부분에서 사람 채용한 거 말고요. 민간 쪽에서 사람을 채용한 신규 고용이 2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7월 달 미국 정부 노동부가 전체적으로 집계하는 7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또 얼마나 좋을지 이것이 이제 약간 예고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출구 전략 우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일단 7월 FOMC 회의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잠깐 아까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분봉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잠깐 보고요. 곧바로 유럽 증시 마감도 짧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잠깐 떴었던 것 2분기 GDP가 좋게 나와서였었는데 그 이후로 등락을 거듭했죠. 왜? 연준의 성명서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였었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하락 전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쪽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것입니다. 네, 유럽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만 떼놓고 보면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조금 그 의미가 약한 것은 미국의 GDP 성장률까지 나왔을 때 유럽 증시는 이미 이거 보고 와 좋네 하고는 닫혀버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FOMC 회의 결과를 유럽 증시에서는 녹여내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마감가 확인해 봅니다. 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해당되겠죠.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실업률 관련해서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실업률 관련해서는요. 지난달에는 11%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약간 진정되는 10.9% 정도로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유럽은 이제 그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바로 달러화 가치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달러화 가치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봉 정도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달러화가 강세를 띨 뻔했었다가 왜 띨 뻔했었을까요? GDP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달러화 가치도 약세로 돌아섰죠. 왜? 연준이 양쪽 하나 규모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채권을 계속 사준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살펴볼 부분이요. 다 지워지긴 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하고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하고는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자, 10년물 트레저리 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의 10년물 국채금리를 표하는 것인데 그때 한번 출구 전략 우려가 돌면서 2.7%까지 급등했었고 이게 근데 안정이 좀 안 된다 싶었었는데 2.5%대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었다가 간밤에도 한번 크게 오를 뻔했었죠. 왜? GDP가 너무 좋으니까 이러면 출구 전략 간다 이거 이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많이 좀 진정을 시켰었죠. 성명서 문구에서 아직 미국 경기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약간 다소 아주 조금 안정되는 모습도 미국채 수익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표는 은근히 좋지만 연준의 생각은 미국 경제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겠고 이번엔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처음으로 얘기를 돌리면 FOMC에는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무덤덤했었고 우리 증시를 빠르게 돌려준 주체가 누구냐? 중국입니다. 중국 상하종합지수 먼저 보고 오늘 나온 두 가지 지표 빠르게 확인해보죠. 자, 지금 1.45% 정도나 올랐습니다. 2020선 왔군요. 어제 소폭 오르긴 했었는데 종가상은 2,000을 못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가에서부터 2,000을 보여줬었고 소폭 추가 상승하면서요. 지금 상승폭을 약간 키우네요. 1.5% 정도 오르면서 2,020선까지 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오늘 지표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중국에 나온 두 가지 지표 모두 7월달 제조 PMI와 관련된 것이었죠. 첫 번째는 정부의 공식 집계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조작에 오류가 있다 해서 전문가들의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낮은 그런 집계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50.3 나왔습니다. 50 일단 넘으면 지표가 좋다는 뜻인데 50.3 나왔습니다. 예상은요. 50이 조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약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봤었습니다. 전달이 50.1이었는데 조금만 빠지면 50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달보다 안 좋겠거니 했는데 50도 넘었고 전달보다 좋았어요. 이것이 이제 요 자막 첫째 줄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가 직접 집계한 7월 제조업 PMI 상황이었었고요. 두 번째 줄에 이제 보여지는 바대로 HSBC라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약간 더 현실을 더 반영한다라는 그런 분석을 얻고 있는 HSBC 집계발 똑같은 지표 결과를 보니까 이게 47.7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지표 한 가지를 놓고 미국의 GDP도 똑같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표가 있는데 이 마지막 지표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중국에 보고 계시는 7월 제조업 PMI 확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두 번째 나왔던 잠정치는 얼마였는가? 47.7이었습니다.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똑같았었고요. 첫 번째 나왔던 것은 첫 번째 나왔던 것은요, 49.8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48.2 정도였었는데, 어쨌거나 이전 달과 이전치와 별로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HSBC 집계도 시장의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좀 쉽게 이해하시면요, HSBC 집계는 정부의 어떤 집계보다 원래 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래 좀 안 좋게 나오고요.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걱정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수치인데 확정치가 바로 요전에 나왔던 잠정치보다 많이 낮지는 않고 똑같이 나오면서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정부 집계는 좋았다라는 것이 호재이죠. 자, 중국장이 일단 뜨고 있고요. 일본도 약간 같이 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일본 니케이는 생략하고 곧바로 코스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920선 정도 위에 있을까요? 상승폭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약간 롤러코스터를 짧고 강하게 탔었었죠. 지금 1923.12. 지금 중국장이 우리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 위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중국이 한 2020선, 우리가 1920선 정도에 와 있는데요. 중국이 1.5% 뛰는데 우리는 0.5% 정도 뜁니다. 9포인트 정도. 8월 첫 거래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 변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면요. 개장가는 한 1910선 정도였었어요. 약간 눌리면서 시작을 했었고 1906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1910선을 반납했었죠. 바로 이 구간에서는요.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걸렸었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장 시작 한 15분, 2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개약 넘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었는데 누구 때문일까요? 예, 바로 위에 북한에서 로켓 쏜다 그래가지고 선물 쪽에서 해칭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북한 로켓 소식도 약간 잠잠해지고 중국에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심지어 시가보다 더 높고요. 어제 종가보다 더 높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상승폭까지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1920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급 보여드립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이어서 보시죠. 오늘 450억 정도 이상 현물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9거래일 연속 사는 걸까요? 예,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11일 이후에 이틀 빼고는 계속 사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 아쉬운 거는 현물 쪽 매수 강도는 천억에 채 안 되는 매수 강도는 떨어지고 있고요. 기관 150억 정도 매도, 개인도 매도. 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여기도 같이 매도했었다니까요. 심지어 선물도 같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었는데 중국 지표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 전환 장중에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선물 쪽에 그러면 매수 전환도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 쪽에도 지금 1,000계약 정도 매수구이군요. 대단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요. 15분 만에 2,000계약 정도 매도했었고 30분 만에 3,000계약 정도까지 육박하면서 매도를 했었었는데 플러스 1,000계약 날려면 지금 4,000계약 감았다라는 얘기죠. 엄청납니다. 선물 쪽에서의 재차 매수 전환 그리고 현물에 매수 전환하면서 매수 기조 이어나가라는 거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매수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얘기예요. 7월 한 말부터 시작해서 사봤자 사긴 사는데 1,000억대가 안 되죠. 7월 26일 2,000억대를 끝으로 현물 쪽에 강한 매수세는 없지만 긍정적인 것은 선물 쪽도 이미 한 6거래일,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난리 났었죠? 셀트리온 상한가 가고 젠백스 상한가 가고 모바일 게임까지 두 번째 축으로 받쳐줬었는데 오늘은 550은 지키지만 어제 종가보다 높진 않습니다. 코스닥 어제 너무 달려서일까요? 잠시 후에 셀트리온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을 좀 준비했는데요. 550선 위쪽을 오늘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550선은 거의 이제 좀 지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장 초반 괜찮은 것 같았었지만 역시 급락했었고요. 왜일까요? 이 부분은 북한이라기보다 코스닥의
근데 개장 초반 급락은 셀트리온 탓이라고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이 급하게 갭 상승했었다고 곧바로 밀리면서 코스닥도 같이 연동이 됐습니다. 왜냐? 셀트리온은 뭐 코스닥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이니까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코스닥의 연동성은 높죠. 한번 이렇게 크게 밀리고 난 다음에는 플랫하게 550선 정도 지키지만 어제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약보합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보실까요? FOMC 회의에서 어쨌거나 연준은 양쪽 완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오늘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재밌는 건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이죠. 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거의 10원 정도 급등을 해서 1,120원대 회복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22원까지 오늘 낙폭을 많이 줄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락하는데 1,120원 정도에 걸려 있죠. 아마 중국 지표가 꽤 괜찮게 나온 것이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의 장중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시금 1,120원대 정도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물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말에 미국의 7월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은 한 1,110원대 후반, 1,120원대 정도인데 어떻게 움직일지 추가적인 이벤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18개월 연속 무역 흑자난 것도 원화 좀 강세 쪽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STX 그룹주 한번 보기 이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한번 보고요.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종목군 살펴보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힘을 냅니다. 장 초반에 이렇지 않았어요. 시장이 상승으로 돌고 수급이 조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좀 연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선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강할 수가 없었죠. 현대차가 추가로 올라오네요. 24만 원 거의 찍다시피 했었는데 어제 하루 조정받고 곧바로 하루 만에 기운 차려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좀 조용하지만 기아차도 거의 6만 4천 원까지 와서 좀 쉴 필요가 있겠죠. 포스코도 1%가량 상승합니다. 오늘 중국 지표가 좋아서인지 의외로 경기 민감주, 낙폭 과대주들이 또 한 번 힘을 받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겠는데요. SK하이닉스도 이제 2만 7천 원대 그래도 조금 안정된 가격권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주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슬금슬금 금융주 올라와요. 8월 달에 이쪽 금융, 음식료 섹터 쪽으로 수남매가 한번 제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1%가량 상승, LG화학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STX 그룹주 한번 보죠. 이제 뭐 연일 급등락하는 것도 잠시 요즘은 최근에서 계속 급등이죠. 특별히 지주회사 STX의 경우에는요. 오늘 상한까지면 오늘까지 무려 6거래일 연속 상한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에 대한 그 채권나 정상화 동의 소식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룹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STX가 상한가, 조선해양도 거의 한 11%, 중공업도 11%대 정도 올라왔네요. 아찔한 경험하셨던 분들 지금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수익이 불어나는 STX 그룹주가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인내의 결실을 보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엔 나머지 종목들 더 보시겠는데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오늘 꽤 오르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충 좀 주인공입니다. GS건설이 3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5% 오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오늘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마 중국 쪽의 지표가 나오면서 이쪽이 그걸 계기 삼아 더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대중공업도 한 2%대 상승, 효성도 그렇습니다. 효성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그 전에 잠깐 현대중공업 차트 좀 열어보자고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현대중공업 오늘 또 시작이군요. 특별히 오늘은 박스권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현대중공업은 일단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한 23만 원대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열려 있는데 23만 원대를 돌파할지 여부는 이때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현대중공업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 전문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곧바로 효성 한번 볼까요? 효성이 심상치 않다라고 삼성 태프인과 함께 언급드린 적이 간간히 있었었는데 이 매물대를 다 뚫고 나서 오늘 드디어 7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아니죠. 한번 양봉이 나왔었고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리더니만 오늘 재차 약간 갭상승하면서 곧바로 7만 원을 뚫어주면서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원인요. 2분기 서프라이즈 날 거래요.
일단 방위산업 부분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원래 스판덱스 쪽이 메인인데 그쪽도 많이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요거 얼마에 사면 좋은가? 전문가들이 약간 갭이 생긴 오늘 시가 정도 부근인 69,000원 정도 오면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라고 합니다. 오늘 약간 떴지만 효정은 보시면은 충분히 눌림목을 주거든요. 십자형 도찌도 많고 음봉일 때 잡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겁니다. 약간 기다리셔서 매매한다면 7만 원대만 잘 뚫는다면요. 75,000원 이전 고점까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웅진그룹주에 오늘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웅진홀딩스는요, 회장의 사기성 CP 발행, 배임 횡령 오늘 혐의가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좀 했는데 급락하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승 전환까지 했다가 결국 하락은 하락인데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약간 오늘 또 역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웅진에너지는요, 어제 기억나시죠? 미국 쪽하고 태양광 인곳 뭐 단독 계약해가지고 점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 한 10% 정도 추가 상승합니다. 물론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못 말리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오정 LST는 웅진에너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죠. 이제 슬슬 약간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3% 정도 조정받으면서 태양광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삼성화재의 실적이 나왔다면 오늘 장중에 LIG 손해보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LIG 손해보험 거래가 실리면서 많이 오릅니다. 4%대 강세. 삼성화재도요,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오르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만 해도 올랐었지만 장 막판에 윗골이 많이 달면서 그냥 끝났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 좋아 보이고요. SK 브로드밴드는 최근에 약간 고점에서 기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차에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보고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날렸던 종목인데요. 한전 KPS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 괜찮았고 3분기도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오르다 말았네요. 맞습니다. 상승세가 한 4%대 이상 났었다가 역시 뉴스에 팔자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사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됐다고 해요. 오늘 시가에서 크게 안 밀리면 지금 시가보다 약간은 빠져서 음봉이긴 한데 한 56,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잡는다면 충분히 한 58,000원 이상 59,000원 정도까지도 한전 KPS 3분기 보고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더욱더 중요한 셀트리온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셀트리온의 하락폭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국적 제약회사의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부인하면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6만 원이 깨졌었어요. 59,900원. 근데 매수세가 약간 거기에선 붙었군요. 6만 1,000원 정도는 회복해서 6% 안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한번 열어보죠. 자,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제 상한가 간 거는 결국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M&A 이슈 때문에 올랐었고요. 오늘 그거 아니다 하면서 파는 건데 이거 뭔가 좀 찜찜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쭤보니 추세적으로는 아직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추세, 엄청난 추세는 오늘 급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에 대한 수급인데요. 물론 이슈는 좋지 않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많이 샀죠? 외국인이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쓸어 담았어. 어제도 기관이 외국인과 함께 코스닥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셀트리온이었고 두 번째로 산 종목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게임빌이었었는데 이 외국인이 버티고 있는 한 셀트리온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차트적으로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셀트리온 어떻게 할까요? 매수 저는 오늘 얘기 들은 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홀딩하십시오. 절대 아직 팔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제약주 더 한번 보죠. 젠백스가 어제 또 영국 쪽에서 같이 한번 공동 연구해보자. 최장암 백신 너희 만드는 것 같은데 라는 소식 때문에 동반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젠백스만큼은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젠백스가 한 8% 정도 상승이고요. JW 중외 신약이 특별히 오늘 급등하는 원인은 JW 중외 신약의 오늘 상승이 좋다라는 전문가 평가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젠백스나 셀트리온보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예 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걸 수출한다는 모멘텀 때문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약을 만들 수 있냐 없냐, 뭐 일본에서 램시마를 팔 수 있냐 없냐, 시판이 되냐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약을 만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좀 팔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 수출 모멘텀에 오르는 거라서 약간 성격이 다르고 약간 더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JW 중의 신약 링거액 있잖아요. 이거 미국 쪽에 수출하면서 그 모멘텀 때문에 오늘 급등합니다. 사실 소식은 어제 나왔었는데 급등은 오늘 하네요. 나머지 제약주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제약주 쪽에서도 좀 있었거든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한미약품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오늘 좀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동아소시홀딩스, 종근당, 유한양행, 광동제약 이런 종목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소시홀딩스는 특별히 분할 이후에 오늘 4% 정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역시 오늘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다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서 제로가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안 볼 수가 없겠죠. 어제 게임빌, 위메드 이런 날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급등했었습니다. 왜냐? 페이스북에서 카카오톡과 비슷한 게임 플랫폼을 만들 건데 그 초기 사업 파트너로 누굴 꼽았다? 위메이드와 게임빌을 집어들었다. 게임빌 어제 외국인 기관 똑같이 두 번째로 많이 샀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약간 매물이 나옵니다. 게임빌하고 위메이드하고 오늘 조금 다른 점은요. 위메이드는 오늘 추가로 급등을 더 하다가 좀 많이 밀린 거고요. 게임빌은 오늘 추가 급등까지는 뭐 그닥 없었다가 그냥 그대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컴투스 2분기 실적 별로였지만 3분기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모바일 게임주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컴투스만큼은 3분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IT 부품주 최근에 뭐 캠트로닉스도 말씀드렸었고 디스플레이텍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IT 부품주입니다. 나노스, 플렉스컴, 파트론 정도만 언급을 좀 드려보죠. 파트론 외국인들이요. 매일매일 수급 특징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외국인 매매 상위 보면은 코스닥의 1번 외국인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파트론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물을 내어놓았는데 오늘 전문가들의 추천이 있고 최근에 추천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트론 차트 한번 열어보죠.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잡기에도 무섭고 팔기에도 무섭고 또 약간 조정 시에 살려고 하니까 더 밀릴 것 같아서 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충분히 약간 U자형 반등 기미가 나오고 있죠. 지금 21선에 딱 걸쳐 있는데 IT 부품주 가운데 급하게 이렇게 밀렸다가 21선에 딱 걸려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트론 이제 슬슬 시작한다.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트레이딩 정도는 19,000원, 2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나머지 두 종목 나노스와 플렉스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스가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5%나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제 옵트론텍하고 뭐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쉽게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스마트폰 수익성 떨어지는데 나노스 되겠냐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충분히 낙폭이 좀 있었었고 이 종목도 보니까 21선에서 맞고 그냥 밀렸네요. 근데 충분히 여기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가격이 없다고 합니다. 한 요 정도 오늘 뭐 한 15,000원 정도만 지지해주고 15,000원, 16,0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한 요 정도 가격대 16,000원, 7,000원까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오늘 15,000원 지키는지 여부만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스컴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플렉스컴은요, 특별히 오늘 증권사 쪽에서 호평이 쏟아졌었습니다. 단기 모멘텀 없는데 어떻게 갈 건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 낮췄었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빠질 만큼 빠졌죠. 오늘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한 달여 이상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3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FPCB 업체죠. 플렉스컴은 일단 들고 계시고 역시 중요한 것은 이 바닥권 이하로 가격대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정도 하락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빠르게라기보다 슬슬 모아서 이제 물량 많아지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빨리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방산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북한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을 장 초반에 많이 팔았고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본의 아니게 생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스페코, 빅텍 등등은 많이 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 많이 줄여 있고요. 현대상선은 4% 정도 시작하는 것은 지금 현정 회장이 금강산 방문할 일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갑자기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인데 공모가가 1,500원 정도였는데 오늘 공모가 한 2배 정도 뛰었다가 상승을 많이 좀 줄이고요. 거의 하한가 정도로 지키겠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오늘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출발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하한가로 들어간 이유 기관에서 충분히 지금 이익을 보고 상장하자마자 엄청나게 물량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깐 코스피 차트 마지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어제 61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았지만 오늘 다시 중국발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서 다시 61선 위에서 딛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정말 누가 그랬듯이 8월달 점진적 상승을 기대한다라면 1950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이 코스까지 누가 또 빠를 것인가,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요. IT 부품주에 대한 그런 추천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코스닥 어제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었죠.
있죠. 어제 충분히 61선을 갭으로 한번 뚫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눌림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어제의 코스닥의 엄청난 상승은요. 모바일 게임과 바이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오가 약간 주춤하면서 그냥 그대로 좀 밀리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전 고점인 588선은요. IT 부품주가 이끌어간 측면이 컸었는데 IT주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IT 부품주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IT 부품주가 여전히 언제나 평생 계속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슬슬 코스닥도 힘을 받는데 IT 부품주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먹을 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IT 특별히 우려가 컸었지만 그 우려치고는 너무 많이 빠졌었던 IT 부품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얘기가 정신없이 올랐던 코스닥 쪽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은근히 코스닥이 선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나리오대로는 가는 것 같네요. 오늘 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쪽 통화정책회의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대의 저물가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1%보다 상승률이 확대된 것으로 올해 1월 1.5%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인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1%대 상승률을 보여 절대적으로는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면 소비자 물가는 0.2% 올랐습니다. 전월 비로는 지난 3월 이후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델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 합리화와 연구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CJ그룹 측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장 차장도 지난달 27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재현 CJ 회장이 당시 허 씨를 통해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SBC 은행은 7월 한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7.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6월에는 49.4를 기록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락세의 원인은 국내 경기 둔화 및 불리한 환율이 생산과 신규 주문, 고용 수준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널드맨 HSBC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기는 다소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신규 주문의 추가 약세는 전자제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8월 1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